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인생 말년에 찾아온 단 한 번의 충격적인 경험이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면요? 저는 올해 71세, 이름은 이도현입니다. 2년 전 45년을 함께한 아내 윤정희를 폐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남은 건 텅 빈 집과 벽에 걸린 영정 사진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소리 없는 집안.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빈 그릇. 이 고요함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런 제게 형님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러다 혼자 쓸쓸히 죽겠다. 남은 시간이라도 좀 즐겨라. 그러더니 제 휴대폰에 낯선 앱을 깔아주셨습니다. 황혼 인연이라는 만남 앱이었죠.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형님은 이미 제 사진과 프로필까지 만들어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보니 듬직하시네요. 오늘 저녁 시간 어떠세요? 혹시 특별한 만남에 관심 있으신가요? 특별한 만남?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가장 정중해 보이는 여성 한 분께만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간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았죠. 동네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곱게 화장한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는데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지한 것 말고 가벼운 만남은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이를 대하듯 웃더니 아저씨 처음이죠? 따라와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허름한 원룸 건물 2층, 불 꺼진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 처음으로 낯선 쾌락을 경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 영정 사진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의 감각은 불씨처럼 제 안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다 다시 그 앱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프로필은 모두 걸렀습니다. 그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한다는 따뜻한 소개글이 달린 사람만 골랐죠. 그렇게 강변의 바람이라는 닉네임이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속 문장은 짧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잔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답장은 금세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 인사 고마워요. 요즘 좋은 분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번과는 다르리라는 걸. 이 평범해 보이는 인연이 제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걸. 며칠 동안 강변의 바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참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일상, 자식들의 근황, 젊은 시절의 추억까지. 그녀의 이름은 박미정. 올해 66살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9년째.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죠. 도연 씨는 혼자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벽에다 혼잣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 솔직한 고백에 저는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우리 처지가 어쩌면 이토록 비슷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자기들 삶을 살고 있었고 남은 건 고요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 고요를 조금이라도 깨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말 한강공원에서 봐요. 벤치에 앉아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약속날이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건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돈?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큰딸 민지의 시어머니, 저의 사돈이었던 겁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미정 씨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바로 강변의 바람이에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도연 씨셨군요. 황당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채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자 금세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사돈이라는 관계 덕분인지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 떠나보낸 뒤로는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억지로 앱을 깔아줘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사돈을 만나게 될 줄이야. 미정 씨는 솔직했습니다. 그 앱에서 진짜로 원하는 건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보고 놀랐어요.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진 건 아닌가? 괜히 걱정됐어요. 그래서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정말 만나게 될 줄이야. 그 말에 저는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걸으며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둘 다 외로움에 지쳐 있었고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의 온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미정 씨는 활기차고 유머가 넘쳤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세상이 조금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짓누르던 고독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의 세심함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오기도 하고 옷깃에 붙은 먼지를 슬쩍 떼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녀를 집 앞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녀가 제 눈을 보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꼭 젊은 시절에 데이트하는 기분이었네요. 데이트?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여전히 웃고 떠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사이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미정 씨의 따뜻한 배려와 다정함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외에 다른 여자로부터 이런 보살핌을 받는 것이 죄를 짓는 듯한 기분이었죠. 한편으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순자의 영정 사진을 바라볼 때면 다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 폭발할 날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은 소주 한잔 어때요? 가까운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따끈한 어묵 국물을 나누며 소주잔이 몇 번 오가자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미정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전 당신을 남자로 좋아해요.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친구 말고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남자로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 같다는 예감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미정 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린 사돈이고 저는 아직 아내를 보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식들 볼 면목도 없고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그날 이후 미정 씨는 더 이상 연인처럼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는 말없이 집 앞에 닭죽과 약을 두고 갔고 낚시 잡지가 새로 나왔다며 아무렇지 않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배려는 부담스럽기보다 서서히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정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순자의 사진을 마주하면 다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알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3주기 날, 저는 아침 일찍 꽃다발을 들고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비석에 손을 얹고 한참이나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직도 널 잊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떠난 자리가 너무 춥고 외로워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린다. 못난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얹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미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순자의 묘 앞에 국화를 놓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이끌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미정 씨 남편이 묘였습니다. 그녀는 묘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 보낸 지 9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근데 세월이 약이라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군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움은 무뎌지지 않아요. 다만 남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먼저 간 사람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저 도연 씨 아내 자리를 빼앗을 생각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좋은 친구, 좋은 짝으로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고 기일이 되면 함께 와서 먼저 간 분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 속에는 꾸밈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옥죄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정 씨는 순자를 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것은 친구나 사돈이 아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내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묘지를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2년간 짓눌렀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추석 아침, 거실에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명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저는 그저 행복한 얼굴로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이준호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깐 안방으로 오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말이냐?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정민 어머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서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실 쪽을 힐끗 보니 둘째 아들 이정은과 막내딸 이수지는 애써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곧 준호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절의 따뜻한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저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오해한 거다. 그냥 외로운 처지라. 가끔 만나서 말동무하는 친구일 뿐이다. 너희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정 씨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의 싸늘한 분위기와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지옥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거실에는 명절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빈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최고의 남자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몸이 으슬으슬하네. 이런 식으로 회피했습니다. 함께하던 저녁 식사, 같이 웃던 영화관,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부끄러운 기억이 되어 저를 옥죄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막내딸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만 계실 거예요? 그녀의 첫 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제 준호 오빠랑 얘기했어요. 아빠랑 정민 어머님 이야기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정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9년 동안 너무 외로우셨다고. 아빠처럼 좋은 분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는 거. 자기는 두 손 들고 찬성이래요. 뭐라고? 아빠 저뿐만 아니라 사위도 우리 편이에요. 두 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응원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만 숨으세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돈이라는 관계가 정작 그 관계의 중심에 있는 사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도 아빠 혼자 외롭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돈이면 어때요?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수진이의 말은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을 완전히 깨부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 씨 나 좀 만납시다. 할 말이 있어요. 다음날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의 비난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마지막으로 딸과 사위가 우리 편이라는 사실까지 숨김없이 전했습니다. 미정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이해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씨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서운했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단단한 한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형님 이상훈을 불렀습니다. 모든 사정을 들은 형님은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들 아비가 평생을 어머니 하나만 보고 살다가 이제 좀 행복해지겠다는데 그걸 발목 잡는 게 자식이 할 짓이냐? 형님은 그날 바로 준호와 정훈을 불러 술자리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 뭔지 생각해봐라. 적적한 집에서 혼자 늙어 죽는 거랑 좋은 짝 만나서 웃으면서 사는 거 어떤 게 진짜 효도냐? 큰아버지 호령 앞에서 두 녀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자리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밤 휴대폰에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두 분 행복하게 지내세요.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단 한 걸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반대가 풀린 후 저와 미정 씨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렸습니다. 제가 미정 씨의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죠. 순자와의 추억이 담긴 집은 그대로 두고 오세요. 미정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집은 도연 씨 마음속 쉼터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하던 분위기였지만 막내딸 수진과 사위 정우가 박수를 치자 두 아들 준호와 정훈도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형님 상우는 더 크게 웃으며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두 분이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다. 라며 우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몇 벌의 옷과 오래 쓰던 물건 몇 가지를 챙겨 미정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정 씨가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도연 씨. 우리 집에, 그 집에는 제 칫솔과 면도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옷장 한쪽에는 저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2년간 제 마음을 짓눌렀던 지독한 외로움이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정 씨를 끌어안고 깊게 입맞췄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정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일은 순자 씨 성묘 가는 날이잖아요. 같이 가도 될까요? 순간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순자한테도 인사드려야죠. 묘소에 도착하자 미정 씨는 정성스레 준비한 꽃다발을 순자의 비석 앞에 놓고 깊게 절했습니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도연 씨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미정 씨가 옆에 있어 줄 거야. 당신도 편히 쉬어. 그날 이후 우리는 매년 기일마다 함께 순자와 미정 씨 남편의 묘를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과거까지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일상은 더없이 평범했고 그 평범함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차를 마셨고 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며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고 가끔은 멀리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이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설레었습니다. 몇 달 뒤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정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도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저는 미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어머니 덕분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도연 씨.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거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71세에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사랑은 첫 번째 사랑만큼이나 소중하고 어쩌면 더 성숙하고 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남은 생을 함께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간 이들이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 놓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새로운 사랑과 인연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